회장 당선의 여운이 채가 시기도 전 해강의 집 거실엔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커튼을 친 채 모여앉은 경남, 재길, 큰둥이 그리고 해강. 탁자 위엔 관리사무소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형님, 도장이랑 금고 열쇠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턴 일사천리입니다. 열쇠는 소장실 캐비닛, 도장은 그 옆 서랍. 재길이 손끝으로 도면을 짚었다. 해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 관리소 야간 근무자가 순찰을 도는 시간표까지 이미 다 꿰고 있었다. 장숙진, 그 여자만 조심해라. 요즘 밤마다 단지 돌아다니는 거 안다. 그 말이 시가 됐다. 자정을 넘긴 시각, 어둠 속에서 관리소 뒷문으로 접근하던 경남과 재길은 손전등 불빛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기 누구세요? 장숙진이었다. 잠없기로 유명한 그녀는 밤마다 단지를 순찰하며 화단이며 주차장이며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다. 경남이 재빨리 화단 뒤로 몸을 숨겼고 재길은 태연하게 담배를 문 채 걸어 나왔다. 아, 저 그냥 바람 좀 쐬러요. 숙진은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훑어봤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녀가 자리를 뜬 뒤에야 두 사람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작전은 한 번 더 다음으로 미뤄졌다. 같은 시각 관리사무소 안쪽에서는 강아리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야근 중이던 강하정과 딱 마주친 것이다.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언니. 남편 아니 신랑 회사 서류 좀 갖다 주려고. 이 시간에? 그것도 관리사무소에? 말끝을 흐리는 하리의 표정에 강하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마음 한구석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펜트하우스, 이충호는 노트북 화면에 뜬 공사장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고 있었다. 유물이 발견되던 그 밤 화면 구석에 잠깐 스쳐 지나간 낯선 실루엣. 화질은 흐렸지만 체형만은 묘하게 낯익었다. 김 실장, 저 새끼 뒷조사 다시 시작해. 오아시스파 시절부터 그 가짜 가족인지 뭔지까지 전부. 예, 대표님. 그 새끼가 진짜 웃기는 건 조폭 주제에 영웅 행세를 한다는 거야. 이충원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 밑바닥엔 순수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자신이 몇 년을 공들인 신도시 개발이 근본도 없는 어느 조폭 하나의 장난질에 통째로 멈춰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지하철역 신설 이야기가 나오며 트루밸류 집값이 들썩이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손에 쥔 와인잔을 부술 듯 힘을 줬다. CCTV 화질 좀 더 살려봐. 저 실루엣 분명히 뭔가 있어.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충원이 이 정도로 집요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그 밑에서 몇 년을 일한 그도 흔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다. 한편 해강은 회장으로서 첫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관리비 명세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관리소 직원 몇몇이 청소용역비를 부풀려 소액을 빼돌려온 정황을 잡아낸 것이다. 그는 조용히 최영재 관리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시켰다. 소장님, 이거 액수는 크지 않은데 쌓이면 무시 못할 돈입니다. 바로잡고 갑시다. 최영재는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날 오후 관리비 부정 사용건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단지 전체가 술렁였다. 그래도 회장이 일은 하네. 주민들의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최영재와 강하정 쪽의 시선은 눈에 띄게 싸늘해졌다. 그날 밤 해강인의 아지트에는 다른 종류의 균열이 일고 있었다. 형님,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도장 확보만 하면 바로 돈 옮기고 튀는 겁니다. 큰둥이의 말에 재길이 고개를 저었다. 야, 지금 여론이 완전히 형님 편인데 여기서 튀는 게 맞냐? 조금만 더 있으면 아예 판을 크게 먹을 수도 있어. 경남과 큰둥이, 재길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 논쟁을 묵묵히 듣던 강아리는 문득 자신도 언제부턴가 돈만 받고 빠지자는 쪽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놀이터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걸 보며 관리비 부정이 바로잡히는 걸 보며 그녀는 이 위장 결혼이 처음 계약과는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펜트하우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이충원이 여유로운 미소로 다가와 해강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다.
회장님, 유물은 잘 팔렸나? 해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충원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유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견제가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강하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하리를 따로 불러냈다. 관리사무소 뒤편 비상계단 인적 없는 곳에서 강하정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지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언니, 그게 무슨? 변호사 시험 얘기도 그렇고 그 남자랑 사는 것도 그렇고.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하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몇 달을 쌓아 올린 거짓말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 진짜 다 말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강하정은 동생의 떨리는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유예된 것뿐이라는 무거운 여운이 남아 있었다. 같은 무렵 이충원은 또 다른 판을 짜고 있었다. 그는 낙선 후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서강원을 다시 불러들였다. 박해강한테 가서 제안 하나 해. 장충금, 우리끼리 조용히 더 크게 먹자고. 서강원은 얼굴에 아직 남은 멍자국을 문지르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해강을 찾아가 이충원의 제안을 그대로 전했다. 회장님, 어차피 이 바닥 다 거기서 거긴데. 크게 한번 같이 먹고 깨끗하게 손 털죠. 해강은 잠시 말없이 서강원을 바라보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제안 안 받습니다. 서강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회장님, 지금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충원 대표한테 밉보이면 회장 자리 오래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돈, 이제 남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 대답에 서강원은 헛웃음을 흘렸다. 한때 자신도 저 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저 씁쓸할 뿐이었다. 서강원이 돌아간 뒤 해강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새끼가 이럴 줄 알았다. 거절의 대가는 빠르게 돌아왔다. 이충원은 곧바로 다음 수를 준비시켰다. 해강의 오아시스파 시절 기록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장숙진이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온 그녀는 우연히 이충원 쪽 사람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서류를 몰래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회장님, 나 좀 봐요. 이거 심상치가 않아. 숙진은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전했다. 해강이 의아한 눈으로 묻자 그녀는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이 아파트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 편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정보는 해강에게 큰 도움이 됐다. 오지랖 넓은 정보통이 이번만큼은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셈이었다. 해강은 새삼 이 아파트라는 곳이 겉으로는 층간소음과 주차 시비로 시끄러워도 결정적인 순간엔 서로를 지켜주는 이상한 공동체라는 걸 실감했다. 그 무렵 도마뱀이 해강을 찾아와 초조한 얼굴로 재촉했다. 보스, 용만 형님 구속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돈을 움직여야 해요.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해강인의 가족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관리소에 잠입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다. 제길이 금고 다이얼을 조심스레 돌리는 사이 경부기가 몰래 따라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삼촌들 뭐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큰둥이가 발을 헛디디며 비상벨 스위치를 건드렸다. 요란한 사이렌이 새벽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주민들, 우왕좌왕하는 경비원들 사이로 해강내 가족은 황급히 흩어져 도망쳐야 했다. 초긴장의 작전은 순식간에 동네 소동극으로 변해버렸다. 소란이 가라앉은 새벽,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해강은 낯선 그림자와 마주쳤다. 이충원이었다. 소란스럽던데 잠 못 주무셨겠어요. 용건이 뭡니까? 이충원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로운 가면이 벗겨졌다. 너 같은 놈이 영웅 행세를 하니까 더 역겹다는 거야.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다.
조폭 새끼가 회장 자리 하나 얻었다고 주민들 앞에서 선한 척, 정의로운 척. 웃기지도 않아. 해강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충원을 마주보며 낮게 답했다. 역겨워도 어쩝니까? 지금은 이게 제 자리인데.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충원은 픽 웃으며 몸을 돌렸다. 두고 봅시다, 회장님. 그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해강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조폭 시절 그 어떤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한 건 이충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관리비 몇만 원에 안도하는 독거노인, 그리고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178억을 향해 달려온 길 끝에서 그는 전혀 다른 것과 마주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하리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 거짓말을 이어갈지 문자창에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그녀의 손끝이 새벽 내내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트루밸류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가고 곧 아침이 밝아올 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 비박.